트리플 S 어셈블리 14 소니뮤직에서 일본 데뷔 매니지먼트의 SM 엔터테인먼트 일본 법인이 참가. 5월 8일 한국에서 열린 새 앨범 어셈블 24를 다룬 쇼케이스 행사에서 발표. AKB48의 공식 라이벌 그룹이 데뷔했다며 야후재팬은 전했습니다. 야후재팬 반응. 언제나 생각한다. 왜 세계를 석권하는 K-팝 그룹이 일부러 이 좁은 일본에 오는 거야? 더 큰 무대로 나가면 되잖아. 무리해서 일본 데뷔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관심이 없다든지 상관없는 코멘트를 한다면 처음부터 기사를 보지 않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매번 생각하지만 뭐 그건 제쳐두고 코토네는 가르프라에서 보다가 첫 회에서 탈락했는데 이렇게 잘하는 아이라도 떨어지는구나 라고 놀랐을 정도의 아이였고 지우가 퀸덤 퍼즐에서 봤는데 착한 아이구나 하고 인상을 주었다. 전원 집합은 처음 봤는데 유닛 나눠주느냐 한 팀이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 캐치한 문구의 댄스 다수의 여성. 어느 것이나 비슷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따라가지 않고 팔리더라도 다음이 나오면 잊혀져 간다. 그래서 아예 보거나 듣지 않을까? 10대 때 보아나 동방신기나 나와서 20대 때의 소녀시대나 카라가 붐을 이루면서 여러 한국 그룹이 나왔는데 아직 나도 젊어서 그런지 당시에는 새로운 그룹을 외우고 구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 그룹도 일본 같은 것보다는 해외를 의식한 느낌이라 멋있지만 똑같아 보이고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네.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관심이 흐려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인 멤버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본 데뷔겠지만 이제 슬슬 K-팝은 꼴사납다. K-팝이 일본에서 데뷔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돈으로 한국의 경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요즘은 J-팝도 꽤 퀄리티가 높아서 충분해요. 별로 괜찮지 않아? 드디어 NHK의 인터넷 수신료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 윤택한 혈세로 뱅뱅 프로모션을 걸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패해도 대형 신인 K-팝 그룹을 차례차례 도입하면 좋고 일본의 드라마나 버라이어티에도 진출하면 그 열의가 일본인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인터넷 건전법으로 피방 중상과 혐오 발언을 엄벌하면 더욱 좋다. 어설픈 총도 몇 대 맞으면 맞는다는 이론으로 일본에 와도 곤란하다고 할까? 옆집 아이돌 그룹은 가창력이나 댄스의 평가가 높은 것은 알지만 반대로 보면 발전성이 작다고 할까? 최고의 퍼포먼스를 최초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후에 성장한 부분은 전문가나 동업자가 아니면 모르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차이를 알 수 없고 새로운 노래도 비슷하게 들리게 된다. 그래서 쉽게 질리는지 다른 사람을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 타피오카나 과일 사탕 등과 함께 유행도 일회성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흥미가 새로운 것으로 변하니까 유명해진 후 추락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유행한 것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한 번이라도 팔리면 괜찮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전성기를 이끄는 존재이니까요. 이제는 일본에 오는 K-팝 그룹 자체가 주제되는 막과자 같다. 키세는 처음 분으로 질리면 조용히 활동을 정지. 1년 지나면 신상품과 바뀌어 있어. 또 새로운 K-팝인가요? 이제 K-팝도 일본 아이돌 그룹이나 그룹계 가수들은 배부릅니다. 너무 많아서 하계회처럼 밖에 안 보여요. 다 같이 부르니까 더 낮게 들리는 것만으로 솔로로 부르게 하면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 있죠. 저번에 하마다 가요제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되게 못했던 저희 며느리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에는 잘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홍백을 무심코 봤는데 한국 그룹이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안 못 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까 그룹이 노래를 불렀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노래나 안무나 의상에 키시감 데자뷰 있다. 아무래도 다른 그룹이었지만 너무 닮았다. 개성이 없다. 그것은 일본의 그룹에도 말할 수 있다. 좀 더 개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질리는 것이 빠르다. 일단 데뷔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노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계속 나오지 말라고. 모두 퀄리티 높고 대단하지만 모두 마찬가지로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봐도 같은 이미지. 노래하고 춤추고 중간에 랩 넣어. 이제 다 이 레파토리로 다들 스타일 좋고 귀여워. 한 그룹 어떻게든 외워도 바로 활동 중지나 트러블로 멤버가 줄거나 해서 또 새로운 그룹이 나오는 것 반복? 일본 아이돌 그룹의 변천 등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만 그룹의 인원이 늘어 날수록 장르로서의 인기가 완만하게 쇠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팬을 끌어들일 만한 재능 있는 사람은 실력으로 불식시킨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룹화하고 한층 더 숨은 팬층을 발굴하기 위해 점점 인원수를 늘린다. 최종적으로 수십 명의 그룹이 더 수십 개 생기고 핵심 팬층 이외에는 강한 소비력이 없어지고 장르 자체가 쇠퇴해간다. 그런 일본과 같은 말로를 K-팝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춤도 얼굴도 스타일도 구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비슷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질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예전과 같은 기세는 없고 질려있다 모드에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토착 일본 노래가 재미있어 하거나, 그리고 K-팝이라고 하는데 그 K-팝의 선구자이자 최고 걸작은 일본의 퍼퓸이잖아. 종합 연출까지 포함해서 프로젝트화해서 엔터테인먼트로서 질이 높죠. 데뷔시키는 것은 제멋대로지만 딱히 일본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아? 게다가 결국 여러 개의 비슷한 외모로 춤, 사운드, 랩 같은 문구가 들어간 곡. 진짜 원 패턴. 게다가 이것은 일본인 감각일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즐거움, 성장을 지켜본다 같은 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른바 아오타 구매라고 하는 감각, 그래서 쓸데없이 실증이 나기 쉽다고 생각한다.